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입니다. 북한이 스스로 정한 연말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연말과 내년 초에 어떤 행동을 취할지 계속 고심 중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반응을 보면서 여러 변수를 따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첫 소식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년에 추진할 여러 선택지를 여전히 고심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연말까지 최종 결론을 내리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은 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나설 수도 있지만 자금 확보를 위한 사이버 공격 강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Keep our eyes and our minds open to an array of options, including things like cyber activities and efforts. I wonder how will Kim Jong-un compensate for the lost revenues from what had been generated by remunerations of foreign workers. Many more countries now have ejected in accordance with the direction of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브룩스 전 사령관은 또 미국과 한국은 미한 연합훈련을 협상의 도구로 사용하기보다 북한을 의도적으로 자극하지 않으면서 훈련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 분석관을 지냈던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김 위원장이 내년 신년사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중단 결정을 조건부로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압박은 강화하면서도 대화를 위한 여지는 남겨둘 것이란 분석입니다. Or more likely it will be talking about closing the door but not necessarily locking the door in that North Korea remains open but maintaining the conditionality that they always have had. 또 북한이 언급한 새로운 길은 전원회의나 신년사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이라면서 그 실체는 도발에 기초한 전통 방식으로의 회귀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북한의 선택지는 ICBM이나 위성 발사보단 일본을 넘어가는 중거리 미사일이나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일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새해부터 점차 도발 수위를 높이면서 내년 하반기쯤 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BOA 뉴스 김영교입니다. 북한이 스스로 설정한 연말 시한을 앞두고 긴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최첨단 정찰기들이 연일 한반도 상공을 정찰 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해군 해상 초계기 P-3C는 26일 밤 11시쯤 한국 상공에서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민간 항공 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이 파악했습니다. P-3C는 일반적으로 잠수함 탐색 임무 수행과 동시에 연안의 지상 목표물도 감시할 수 있는 미국 해군의 정찰 자산으로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 징후 포착을 위해 출격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앞서 최첨단 전자광학 장비를 갖춰 원거리에서 탄도미사일 궤적을 추적할 수 있는 미 공군 코브라볼 2대와 리벳 조인트 등도 연일 한반도 상공을 비행해 북한 도발에 대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은 경제 압박이 가중되면서 끊임없이 제재 회피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해상에서 선박 간 환적으로 이뤄지는 제재 회피 움직임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의 제재 위반 행위가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바다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 8월 보고서를 통해 북한 선박 유선호와 은파 2호 등이 소형 선박과 접선하는 구체적인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캐나다, 호주, 일본 등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감시 활동이 이어지고 있지만 북한은 이런 선박 간 환적 방식으로 공해상에서 다른 선박들과 접선한 뒤 유엔 안보리가 금지한 석탄을 팔거나 상한선 50만 배럴로 정해진 유류를 수입해왔습니다. 북한의 새로운 회피 방식으로 공해상이 아닌 중국 근해에서는 아예 바지선을 이용했고 환적 선박들이 서로 위치 파악을 쉽게 하기 위해 소형 선박을 어선으로 둔갑시켰습니다. 북한산 석탄 반입 논란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월 토고 국적 선박 DN505호가 러시아 나호카항에서 싣고온 석탄 3,217톤이 북한산일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해당 선박을 억류했습니다. 이 석탄의 최종 구매자인 한국의 A사는
지난 7월 BOA 취재진을 만나 러시아산 석탄인 줄 알고 구매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배가 들어왔거든요. 부사 통관됐어요. 작년 11월에. 근데 이번에 이제 똑같은 서플라이어가 들어왔는데 갑자기 통관이 보류가 된 거예요, 그게. 하지만 이 석탄을 싣고 온 선박은 지난해 말 부산항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벤츠 차량 2대를 싣고 출항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의혹은 더 커졌습니다. 해상에서의 제재 위반 행위가 끊이지 않자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은 북한 선박들을 추가로 제재 명단에 포함시키자고 제안했습니다. 선박 자동 식별 장치를 끄는 행위 자체도 제재하는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무부 관계자는 최근 북한 남포의 석탄 항구와 해상 유류 하역 시설에 여전히 많은 선박들이 드나들고 있다는 BOA 보도에 대해 구체적인 사안을 언급할 수는 없다면서도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안보리 결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일본 외무성이 불법 유류 환적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선박을 적발해 공개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27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중국 상해 남동쪽 290km 해상에서 북한 유조선 남산 8호와 선적을 알 수 없는 소형 선박이 접선해 호수를 연결하고 있는 현장을 일본 해상 자위대 초계기가 포착했다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이들 선박이 나란히 정선한 뒤 호수를 연결한 것으로 미뤄 불법 유류 환적이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유엔 안보리 이사국과 전문가 패널에 통보하고 관련국과 정보를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산 8호는 지난해 3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서 자산 동결과 입항 금지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으로 지난해 8월에도 이 해역에서 불법 환적 행위를 하다 일본 해상자위대에 적발된 바 있습니다. 올 한해 대북 인도주의 지원단체 활동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 면제 조치는 활기를 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이 대북 외교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모금액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올 한해 40여 건의 제재 면제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OA가 2019년 이루어진 대북 인도적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7건보다 2배 많은 수치를 기록한 겁니다. 특히 지난 9월에는 유럽연합 식량안보사무소와 세계보건기구, 월드비전 등 8곳이 한꺼번에 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대북 지원단체에 대한 면제 허가 건수만 늘어난 건 아닙니다. 이들이 면제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 역시 크게 단축됐는데 지난해 최대 5개월이 걸렸던 절차가 올해는 5일에서 10일 정도로 짧아졌습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각국의 조치도 활발했습니다. 스위스 정부는 지난 11월 의료와 수술 장비 등의 대북 수출입과 운송 금지 법안을 개정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대북 지원 모금 규모는 북한에 잇따른 미사일 도발과 대북 외교 협상 교착 상태가 이어지면서 사상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북한의 취약계층 380만 명을 돕기 위한 유엔 인도주의 사업 필요액 1억 2천만 달러의 4분의 1 수준인 3천만 달러 정도만 거친 겁니다. 유엔의 모든 회원국들이 북한 주민을 살리는 인도적 지원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A breakdown in diplomacy will not help the human rights or humanitarian situation in the DPRK. Meeting the population's basic needs of food, access to essential health services, as well as to clean water and adequate sanitation are humanitarian imperative, but also a basic human right.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북한 정권의 변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원 물품이 제대로 분배됐는지 투명하게 검증하고 지원 현장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독립적 검증에 북한이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유엔 산하 환경 분야 국제기구가 북한의 기후변화 대응을 돕기 위한 능력 배양 사업을 처음으로 승인했습니다. 환경 분야 세계은행으로 불리는 유엔 산하 녹색 기후 기금은 26일 75만 2천 달러 규모의 첫 북한 지원 사업으로 능력 배양 사업을 승인했다며 북한 국가지정기구,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와 3자 협정을 체결해 내년 3월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능력 배양 사업은 선진국이 기금을 만들어 개발도상국이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지원 사업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추진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지원금은 북한 정부가 아닌 FAO에 지급되며
북한 국가지정기구에는 기후변화 대응 교육 프로그램과 기후변화 대응 로드맵이 제공될 예정이라고 녹색 기후기금은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